자, 오늘은 수강생이랑 경매 물건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전편 영상에서 담았던 것이 이런 다가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영상을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물건이 노후 대비용으로 상당히 좋은 다가구입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세요 라고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토지도 넓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도 여기가 89평이에요 89평이라는 토지는 건축행위, 즉 다세대를 짓거나 혹은 다가구를 짓거나 다중주택을 짓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신축으로 해서 다세대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일대로 역세권이고 인프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 수강생분께서 여기 일대를 검토를 했었을 때 19억까지 거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집 주인분께서 20억을 불러서 거래가 한번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17억에 경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은 두 가지의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건 자체,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출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법률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권리 분석은 대부업체를 통해서 선순위의 미상의 임차인의 분석을 할 예정이고, 이 물건 자체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보고 나서 가치를 결정할 건데, 이미 주변에 신축에 다세대를 짓고 분양을 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중에 건축업자에게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수강생 소개 한번 하고 나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노후에 안정적인 좀 생활을 하고자 해가지고 좀 이 다가구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여기서 뭐 임대 소득을 낼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지는 뭐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치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물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네. 것이냐, 네. 아니면은 여기 나중에 토지의 집가 상승을 노릴 것이냐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임대 수익도 조금은 누리면서 집가 상승에 조금 더 큰 방향성을 두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가 상승이 될 만한 토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뭐 싸게 사야겠지만 맞습니다. 우선 싸게 사야죠. 두 번째로는 중요하죠. 이제 네. 땅이 좋아서 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네. 욕심을 낼 수 있는 것. 욕심을 낼 수. 또 이제 주변이 네. 또 이제 개발 가능성이나 호재가 있는 곳. 호재가 있는 곳. 네. 뭐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 서울의 물건들이 대부분 다 40평에서 50평입니다. 그럼 그런 물건들의 단독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그런 물건들은 다가구 아니면 다중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즉,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는 건축업자들이 붙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들은 적어도 토지 면적이 70평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70평 이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역세권에 가깝고 앞으로의 집가도 올라가는, 물론 지금 이 건물 자체의 외형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건물은 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토지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물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강생분 역시도 나중에 집가 상승에 조금 더 큰 목표를 두고 이 물건에 입찰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감정가는 27억, 지금 경매로 나온 시점은 17억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평 땅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17억 중반 정도에 받는 게 목표예요. 17억, 18억을 넘기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2,200만 원, 2,100에서 2,200만 원 선에 이 물건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평당가가요. 서울의 땅은요? 서울의 땅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5분 내로 갈 수 있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대로변이에요. 상당히 훌륭한 땅입니다. 어메이징하네요. 다음으로 임현진 소장님을 모시고 여기 주변 일대 물건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인자. 네, 안녕하세요. 이인자TV 제재멘토 임현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물건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이 주변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가구 물건인데요. 이 주변에 호재라고 한다고 하면 요 바로 앞쪽에 대로를 끼고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앞쪽에가 불광 5구역이라고 재개발 구역입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이고요. 8살 기준으로 8억대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 독바이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독바이역 앞에도 또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재개발이 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철도라고 하죠. 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정-동탄행 그 열차가 이제 지나가는 게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는 조금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광 5구역이 곧 이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나면 이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주 세력에 대한 전세 수요 그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셔서 다시 신축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으실 때 수익률적으로는 좀 충분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광 5구역이 조합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수요가 이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뜩이나 지금 이 동네는 독바이 역세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임차가 잘 맞춰지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주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하셨을 때 세를 못 맞춘다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다시 낙찰 받으셨다가 매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정도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 거래 사례를 봤을 때도 최근에 거래한 내역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건물들이 한 30억 정도의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최저 감정가였던 27억 정도에는 무난히 매각이 되는 거고, 좀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건축을 하셔서 신축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 분양대금 한 3억 5천 잡고서라도 40억 정도에는 무난히 이 건물 자체로 엑시트 가능하시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한다면 한 50억대로는 엑시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자 이 물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리가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잘못 지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거 이렇게 보일 겁니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계단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은 이 페인트칠, 이거 내가 봤었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 페인트칠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이게 누수가 있어서 뜬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누수 아닙니다. 그냥 페인트칠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 문도 보면은 이것도 관리가 안 됐죠. 청소 업체 자체를 쓰는 것 같긴 한데 관리 자체가 안 된 겁니다. 페인트만 칠해도 굉장히 깔끔할 텐데. 근데 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누수는 아닌 것 같고 멋지네요. 건물 자체는 멋진데 관리가 안 됐어. 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3층까지가 끝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집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올라가서 이제 옥상 방수 페인트도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갈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지막 지하층 한번 등록을 해보죠. 너무 내부상으로는 깔끔한데 여기 누수가 있었던 흔적이 한 번 있긴 해요. 여기. 이거는 누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2인자. 여기 입지와 물건에 대한 분석은 끝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법적인 하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입일자가 빠른, 즉 대항력이 있는 미상의 임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내부 점리자들 일일이 다 보고 계약서 확인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대부업체로 가서 관련 내용들, 무상거주 확인서나 혹은 근저당을 설정했었을 때 왜 대출이 나갔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대부업체로 가서 저 미상의 임차인 보증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입찰에 참석을 할 겁니다. 경매물건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권리상의 하자, 물건상의 하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우리가 입찰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나하나 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부업체에서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은 미상의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을 깨기 위해서 저 임차인들에 관련된 서류가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상거주 확인서죠. 일반적인 은행권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할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서 이 주변의 토지 시세와 건물 임차 수요 어느 정도 있는지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권리상의 하자, 이 특별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대부업체까지 온 겁니다. 이런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더더욱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대로 수익률이 더 높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 내가 발품을 팔고 임장을 다니고 법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시간만 들이면은 정말 좋게 물건을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부동산 2인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캐피탈 대부일까요? 그 1841 사건 때문에 잠깐 왔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 이분들 혹시 확인이 좀 가능할까 해서 왔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한지. 여기 선순위에 이 임차인들이 지금 대항력이 있는데 이 임차인 대항력 없는 거 유무가 확인되면은 입찰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한테 우리가 그 보증금 4억 8,500 외에는 없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았고. 확인서까지 다 받았어요. 혹시 그 확인서 서류를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꼭 입찰을 하고 싶어서. 복사는 안 돼요. 아니, 복사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 물건에 임장을 좀 많이 갔다 왔는데 입찰을 좀 하고 싶어서. 물건은 나쁘지가 않아서. 물건은 좋죠. 아주 훌륭합니다. 101호는 무상거주, 102호는 보증금 5,500, 201호는 1억이고, 202호는 1억 3천이고, 203호는 1억 2천. 좀 많이 왔다 가셨나요? 많이 왔죠. 아하,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102호에 5,500, 201호 1억, 301호 1억, 302호 1억 3천, 나머지는 싹 다 공실이네요. 그래서 4세대 합계 금액 3억 8,500만 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 한 번의 실수가 있었소.